여기 그림처럼 승승장구하던 미국 증시의 주도주들, 잘 나가던 주도주들, 대표적으로 뭐 팔란티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께 핫했던 AI 의료주들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잘 나가던 주식들까지도 좀 휘청거리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는 댓글 채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요것마저 꺾이면 진짜 증시 당분간 조정장 아니냐, 변곡점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빅테크 안 볼 수 없죠. 일단 왼쪽 보시면 미국 빅7이 올해 부진하다고는 했는데 세상에 빅7 중에 빅5 5개가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이게 고점 대비 하락률이 아니고 올해 수익률입니다. 즉 올해 빅7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이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들어간 겁니다. 메타 빼고 엔비디아 0.1% 빼고는 마이너스니까 올해 빅7 부진한 거 맞죠? 사실상 빅7이 미국 증시에서 거의 30-40%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 보면 미증시 안 좋은 거 알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 보시면 미국 3대 지수 올해 수익률 흐름인데요. 잘 나가다가 수익률 빠르게 반납해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승세지만 플러스 2%대로 내려와가지고 돌아오는 줄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죠. 조정장 더 이어지면은 올해 번 거 다 반납하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들은 급락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지금 계좌가 10%타, 마이너스가 많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형주도 이렇고, 그리고 지금 더 궁금해 하시는 건 아무래도 빅7보다 요즘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엔비디아에 이어서 팔란티어가 올해 정말 핫했는데 마이너스 14% 주간 기준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한 주 정리이기 때문에 주간이고요. 고점 대비로는 2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여러 종목들 보여드리는 게 팔란티어만 빠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한 종목만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종목에 매몰되셔가지고 팔란티어만 빠진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에 몰빵하신 분들은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왜 빠졌을까만 하루 종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시장을 좀 넓게 보시면은 지금 팔란티어만 혼자 악재를 얻어맞은 게 아니고 AI 소프트웨어부터 광고, AI 인프라, 내수, 잘 나가던 주식들이 다 같이 두들겨 맞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팔란티어만 뭔가 못해서, 팔란티어가 안 좋은 주식이라서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그러면 좀 더 멘탈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주도주였던 팔란티어도 빠졌지만, 팔란티어 뭐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는 재료 가지고 명분을 삼았고 뭐 내부자가 매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조정 핑계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갖다 붙이기도 민망한 재료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 사이버 보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시놉시스, 여기 보면 케이던스,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포함된 주식들 다 같이 빠졌는데, 팔란티어라는 종목만 나빴으면 얘네들이 빠질 이유가 없죠.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던 주식들 차익 실현한 한 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피난처로 뽑혔던 내수주 대장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들도 이제 월마트 실적 둔화 우려로 좀 빠졌습니다. 또 그리고 빅7에서 유일하게 수익권이었던 광고, 메타도 6% 넘게 빠지면서 빅테크 중에서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이쪽이 이제 대장주였죠. 스타게이트부터 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수혜주 3종 세트였는데 보시면 폭락에 가깝죠. 10% 주간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써놨고요. 올해 주도주 팔란티어가 올해 수익률 3등인데 폭락,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이버 보안 대장주도 올해 22등인데 폭락, 올해 7등에 있는 AI 인프라 전력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폭락, 이렇게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크게 실려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한 주 완전히 쇼크 수준이었고, 이제 이런 종목들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그렇게 빠진 게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 영향도 존재해가지고, 옵션 만기일날 원래 변동성이 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영향도 있는데 돌아오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악재가 좀 부각된 한 주였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민간 보험사도 법무부에서 조사 들어간다, 과잉 진료비를 청구했다, 이런 명분이 갑자기 악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원래 이제 조정장 나올 때, 단기 급락 나올 때는 이렇게 악재가 또 쏟아져 나오는데, 올라갈 때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올라가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원인을 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증시가 좀 빠지니까 또 이런 명분을 갖다 대는 거죠. 자, 미국 독주가 좀 꺾이는 것 같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미국 지탱하던 서비스업, 미국 예외주의, 미국 독주 체제가 벌써 2023, 2024 2년 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만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증시는 다 빌빌대고 정말 미장이 답이다 막 이러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미국 주식 한다고 건너오셨는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독주 체제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미국을 지탱하는 서비스업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고, 물론 지금 당장 침체다 이런 건 좀 억지입니다. 좀 그러기에는 너무 미국이 아직 강하고요. 근데 워낙 강했던 미국이 이제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이 반등하면서, 원래 제조업이 반등하면 신흥국 증시가 좋거든요. 제조업이랑 가장 밀접한 국가가 한국 같은 수출 강국,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서비스업 부진하면서 미국이 좀 꺾이면 달러가 약해지고 약달러가 되면 그 돈이 풀려서 유럽, 중국,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도 좀 넘어오면서 사이클이 좀 욜로 넘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독주에서 돈이 풀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지탱했던 소비도 둔화된다는 사인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 계속 이렇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좀 부진하니까, 지표가 부진하니까 좀 시장이 그걸 재료 삼은 것도 있고, 야 이거 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침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부각시키는 것도 있고, 월마트가 또 마침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소비가 생각보다 부진할 겁니다 그랬는데,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게까지 쇼크도 아닌데 약간 시장이 좀 오버해서 반응한 게 있습니다. 뭐 월마트 내년에 뭐 역성장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매출이 약간 5% 오른다고 예상했는데 4% 오른다고 했는데 시장이 이제 막 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지 할 정도로 크게 이슈가 아니었던 거였는데 어닝 쇼크다 이러면서 겁주고 있고요. 관세 불확실성도 사실 뭐 관세 얘기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3월 4월이 관세 발효가 이제 임박한 계절이 돌아오면서 시장이 조금 겁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미국이 좀 약해지는 사이에, 미국의 파란색 지표가 경제지표 종합이 내려가는 사이에 유럽 지표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미국이 워낙 강했던 나라였는데 기대에 비해서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유럽이나 아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기대가 없었는데 기대보다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크로스가 나왔죠. 이번엔 첫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성장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약간 주춤하니까 미국에서 돈 빼가지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 돈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미국만 오른다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너무 억지입니다. 그렇죠? 미국만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는 너무 억지고 이렇게 돌고 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강하던, 지금도 가장 강하지만 가장 강하던 미국 지표가 좀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실시간 GDP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이걸 침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억지고 겁주는 얘기고요. 다른 나라보다 한참 더 위에 있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침체가 당장 온다 이런 얘기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그것까지는 너무 같다. 제가 근데 다만 말씀드릴 거는 딱 계절적으로 이제 2월 말 3월 진입하는데요. 딱 요제 상반기 중에 가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데 마침 또 요때 변동성 요인들이 많습니다. 당장 3월 초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해 놓은 거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시장이 또 약간 걱정을 하겠죠. 혹시 모른다. 아무리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쓴다고 하지만 관세를 어디까지 어떻게 매길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을 증시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 요인으로 남겨두고 있고, 또 당장 돌아오는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도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시니까 뭐 차익 실현 좀 해놓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트럼프가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들 관세를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 한 4월까지 시간 벌었다 했는데 3월 중에 발표하겠구나 이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가 막히게 3월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기간인데, 참 통계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무시하긴 또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괜히 2월 말 3월 중순까지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아닌 게 이런 요인들이 또 하필 또 계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달러가 약간 약세로 전환되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 진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는 곧 미국에서 비미국으로 돈이 풀려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강달러일 때는 미국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달러로 돈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홍콩 항생 중국 기술주들입니다. 중국도 다 잘 나가는 건 아니고요. 테크, 딥시크 효과로 기술주 위주로 포함되어 있는 홍콩 항생 지수가 올해 주요 국가 중에 1위, 17% 기록하고 있고요. 유럽도 종전 기대감에 유로스탁스, 유럽 주요 국가들 모여있는 지수 올해도 수익률 아주 높고요. 두 자릿수. 한국 코스피도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한국 증시가 부럽긴 처음이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우세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미국 증시가 무조건 우세하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만 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돌고 돌 수 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몰빵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좀 부진하게 출발하고 있다, 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미국 S&P 500이 2.2%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좀 아쉽죠.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즘에 기분이 안 좋으신 상황이고, 뭐 홍콩이나 유럽, 한국 등 이런 주식 투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요즘 약간 신난 장세이실 것 같습니다. 계좌가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약간 갈렸습니다.
근데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나 유럽, 중국 이런 데 완전 박살나 있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를 제가 전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중국, 유럽, 한국에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분위기가 이렇다. 얘기 나온 김에 자, 중국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요 얘기는 잠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지난주 결국 시진핑과 중국 주요 기업가들과의 만남이 성사됐죠. 요게 무려 2018년 이후 횟수로 거의 뭐 6, 7년 만입니다. 민간 기업인 간담회를 한 게. 그래서 엄청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는데 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게 원래 중국이 2021년부터 공동부유라는 기조를 내세워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빅테크 탄압이 시작되면서 이제 증시가 쭉쭉 빠지기 시작하고 뭐 부동산도 빠지고 이렇게 침체로 접어드는 어떤 시그널이었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동부유,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빅테크들만 잘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빅테크 탄압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뭐 마윈도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숙청당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종적을 감추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이제 기조를 바꿨죠.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선부라는 말을 다시 꺼내면서 기술기업, 테크기업들이 먼저 부를 이루고 이걸 통해서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된다. 즉 이제 분배가 중요하다고 하던 시진핑이 갑자기 분배보다도 일단 성장, 기술 테크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그걸 통해서 분배, 다 같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가 공동부유 기조에서 선부 기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엄청 이제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하고도 정말 오랜만에 악수하고 이걸 일부러 공식 언론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이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기업 친화적으로 기조를 전환하겠다. 그리고 딥시크 창업자랑도 악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주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시진핑이 기업가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지금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에서 조금 경기가 회복되려면 기술 기업들이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해석을 한 거고 CNBC도 민간 기업가들에게 강력한 지원을 보낸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이다. ING라는 외신도 베이징의 긴박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중국 기술기업 탄압 시대의 종료 신호다. 라고 해서 주요 기업들 여기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저는 중국이나 홍콩 투자 안 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요거만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중국 기업들 간담회 할 때 이번에 1열 맨 앞자리에 배치한 기업가들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보실 게 아니고 중국이 밀어주는 분야가 뭔지만 보시면 투자할 때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중 패권 전쟁이고 기술 전쟁에서 어떤 곳을 중국이 어떻게든 미국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밀어주는가. 자, 한번 잠깐 보실게요. 딱 6개입니다. 맨 앞자리 앉힌 사람들이 이렇게 6명인데요. 화웨이, 중국 기술 자립, BYD죠. 테슬라 경쟁사인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신희망 농업이라 그래서 농업기업입니다. 농업 식량 안보, 농산물 중요하죠. 먹거리 안보는 뭐 말해 뭐 할까 할 정도로 중요하죠. 그리고 웨이얼 반도체, 위스테크 로봇, 샤오미는 스마트폰도 하고 가전도 하지만 요즘 전기차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나 고위 임원들을 맨 앞자리에 앉혔다는 거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떤 분야를 지금 시진핑이 밀어주려고 하는지, 심지어 마윈조차도 2열로 뒷자리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빅7이 주춤한 사이에 중국 테크 10개 기업들 테라픽 10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서 월가에서 묶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은 알리바바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진핑 미팅 이후로 주간으로도 급등, 올해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게 단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요. 하지만 최고점으로는 여전히 폭락해 있는 주식들, 반토막 주식들도 많다는 거,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빅테크가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잘 안 나온 바람에 미국 독주 체제가 약간 약해지면서 쉬는 사이에 중국이 좀 돈이 몰려가고 있다. 중국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좋게 해석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시진핑하고 만나서 빅딜 한번 하고 싶다. 단순히 관세 무역 협정이 아니고 제대로 한번 큰 거 하나 얘기하고 싶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면서 좀 중국 시장 쪽이 또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작정 관세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시진핑이 곧 한번 미국 올 것 같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2020년 1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미중이 무역 협정을 해서 그때 대규모 무역 확대 얘기도 하고 관세 철폐도 해서 이제 웃으면서 만났는데 코로나가 2020년 3월에 터지면서 이걸 사실상 실행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공격도 표면적으로 하고 있지만 뭔가 둘이 좀 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가 보여서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걱정도 한편으로 하고 있지만 또 기대감도 한쪽에서 계속 붙여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중국 기술주 한 방에 투자하시는 ETF, 이제 미국 상장돼 있는 K-웹이라는 ETF인데 이건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증시도 강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홍콩에 이어서 유럽, 한국도 강세지만 유럽도 계속해서 지금 종전 임박하면서 이제 러우 전쟁 종전되면은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 안정되면서 유럽 쪽 인플레도 잡힐 수 있고 경제도 좀 살아날 수 있고 이러니까 기대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 계속 업데이트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협상안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귀한 광물 개발권 히토류 지분 50% 주면 종전시켜주고 미군 주둔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켜주겠다 했는데 젤렌스키가 2번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재무장관이 갔을 때도 거부, 생각 좀 해볼게요. 특사가 갔는데도 거부했는데 이제 결국 트럼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필요 없다, 패싱하겠다 해가지고 완전 강행을 하니까 갑자기 젤렌스키가 서명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지금 트럼프가 거의 젤렌스키는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까지 엄청나게 강경하게 발언하면서 미국 러시아만 만나면 된다 이러면서까지도 진행을 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곧 사우디, 제3국이면 사우디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러 대표단 실무단이 만나고 트럼프, 푸틴이 이제 아마 만나서 정말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안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 유가도 내려가고 전쟁 종결은 증시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유럽 증시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선 특히나 방산주들, 유럽 방산주들, 한국도 방산주 날아다니죠. 특히 트럼프가 이제 6월까지 처음으로 시점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대신에 나토 가입국 32개국 전부 방위비 늘려라 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방위비 계속 줄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더 늘리겠다 하니까 방위비 늘린다는 얘기는 곧 무기 더 사라 이 얘기니까 유럽 방산주들, 한국 방산주들, 동맹국들 방산주들이 불장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토 가입국 32개국 중에 3분의 1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늘려라, 맞춰라. 언제까지? 6월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하라고 압박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미국은 계속해서 국방비 줄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을 직접 해봤거든요. 여기 차트 보시면요, 매년 8%씩 이렇게 줄이면요, 실제로 이게 왜 8%가 나왔나 보니까 지금 현재가 여긴데 현재 국방비에서 매년 8%씩 딱 내리면요, 2030년에 미국 GDP의 2% 밑으로 국방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은 트럼프한테 지시를 받은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이 국방비 비중이 전체 GDP의 한 3% 정도 되니까 우리가 손해다. 이제 동맹국들이 더 분담시키고 나토 이런 나라들이 더 늘리게 하고 미국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고 계속해서 미국 국방비 줄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축소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방산주들은 좀 안 좋고 팔란티어도 여기 껴가지고 같이 매도가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비 예산 절감의 수혜주지 피해주가 아닙니다. 국방비를 어떻게 하면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까, 혁신 기업에 속하는데 그냥 덩달아 같이 약간 조정 재료로 쓰인 거고요. 국방비에 눈먼 돈 낭비되고 있는 그런 방산 계약들을 데이터 분석해서 찾아내서 그걸 줄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정 핑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새로운 이슈도 아니죠. 알고 있던 이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방산주는 공교롭게도 딱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많은데 올해 좀 부진한데 유럽 방산주들은 막 날아다닙니다. 이번 주에도 급등했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02% 올해 급등.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 불장이라는 소리가 나오나 봐요. 한국 방산주도 이렇게 강세니까. 그래서 글로벌 방산주 ETF는 쉴드 SHLD ETF가 있는데 조금 미국 방산주들은 조금 약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란티어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유럽 강세, 중국 홍콩 강세, 한국 강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역시 미국이 약간 주춤한 사이에 비미국으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미국이 끝났다 혹은 미국 경기 침체라서 폭락한다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반기 동안 가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혹시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구간을 좀 넓게 잡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3월까지만 조금 견디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 3월까지는 조금 안 좋거나 변동성 오락가락 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염두에 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 얘기하니까 무슨 하락이에요? 지수가 빠진 게 없는데. 맞습니다. 시장 지수 자체는요 지금 고점 대비 2% 3%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정이라고 하면 비웃음 삽니다. 정말 고점 대비 2% 신고가 연일 경신하다가 이제 S&P 500 2% 빠졌습니다. 이건 아직 뭐 시장 조정이나 충격 쇼크까지는 아니고 지금 많이들 투자하시는 저런 팔란티어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다 해도 이제 주가가 이제 끝났다기보다는 또 요 변동성 장세 지나면 반등할 때 또 세게 반등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조정이나 빅7 조정 좀 더 이어지면은 좋은 분할 매수 찬스 같습니다. 빅7 부진하다고 해서 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 또 모아놓으면은 좋을 때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 역발상으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30% 빠져 있고요. 알파벳, 마소, 엔비디아, 아마존이라도 다 10% 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한 15%, 20% 이상 빠지는 게 아주 자주 오진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빠지면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저가 매수 기회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빅7 말고 지금 팔란티어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번에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중소형주는 빼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팔란티어는 고점 대비 19% 빠졌다고 여기 넣어놨고요. 요 고점 대비 하락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30%, 그리고 AI 인프라 전력 대장주 GE 버노바 26.7%,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미국 민간 최대 보험사인데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가 방산 예산이랑 헬스케어, 메디케어 예산 삭감 기조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방산주와 민간보험, 메디케어라고 하는 정부 지출에 의존도가 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이런 AI 인프라 좀 빠졌는데 또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라클, 알파벳, 마소 이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주들도 10% 이상 빠지고 있으니까 또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돌아온 주 실적 발표죠.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10% 빠져있긴 한데 지금 돌아온 주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다시 랠리를 할지, 조금 또 실망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올지, 정말 돌아오는 주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완전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고, 사이버 보안 대장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10% 빠져 있고, 비만약 대장 일라이 릴리도 10%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많이 빠졌을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최근에는 많이 빠진 대형주들이 없어서 잘 안 보여드렸는데 간만에 좀 빠진 게 나와서 보여드렸고, 요거 외에도 많이 빠진 건 제가 주기적으로 카페 소목 라운지에 올려두니까 보러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한 주 정리 같이 해봤고요. 돌아온 주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그리고 종전 협의 앞두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하고 영국 총리가 이제 트럼프 만나러 옵니다. 지금 왜냐면 유럽하고도 협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종전이 코앞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월요일은 프랑스 대통령, 수요일은 트럼프 영국 총리 정상회담 오는 이유가 이제 이런 종전 때문이죠. 협상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물가, PC 물가, 연준이 보는 물가, 요즘 관세발 인플레이션 걱정들 많은데 물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당장 관세 때문에 물가가 당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설문조사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걱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까봤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높다 그러면 시장이 안도 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걱정만큼이 아니었네, 역시 언론에서 관세에 대한 공포를 주니까 겁먹어서 인플레이션 설문이 높게 나온 거였네, 실제로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네 라는 게 또 확인되면은 증시가 안도 랠리, 금리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고 글로벌 증시가 또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들어서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 종료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세의 불확실성은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피난처 주식들 조정이 오면 그래도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달 또 관세 있으니까 요건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외에도 실적 캘린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장 좀 변동성 커지는 기간이긴 하니까 리스크 관리는 같이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